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2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랜 시간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말 긴장감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도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남겨주는 속 깊은 제자들 보면서 저도 울컥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힘든 긴 과정을 그냥 무사히 잘 겪어낸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란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더 많이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출제 유형도 한번 살펴보시고 EBS 교재와의 연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번 겨울 공부는 기본 개념부터 문제풀이가 아닌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문제 정독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바로 18번 문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의 목적을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아, 이게 편지글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작성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am a resident니까 저는 주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ocated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디에 위치한 이란 의미로 얘는 그럼 무엇에 대해 표현하는 이 분사일까요? 그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아파트는요. right next to the newly opened니까 이제 뭐예요? newly opened. 새로 문을 연 dog park니까 우리 뭐 애견공원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 애견공원에 right next to,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랍니다. 자, 이 첫 문장은 우리한테 어떤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아,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이야기요. As I live with 3 dogs 라고 했는데 뭐 이때의 접속사 as는 이유로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제가 이 3마리의 개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 am very happy to, 뭐 기꺼이 뭐뭐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이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let 목적어 원형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그냥 해주다, 내버려 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꺼이 my dogs, 저의 개들이 run around, 여기저기 뛰놀게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원형이 하나 더 나왔죠. Safely play with other dogs from the neighborhood. 이 이웃에서 온, 우리 이 동네에서 온 다른 개들과도 안전하게 놀게끔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견공원이 있어서 이 사람도 꽤 혜택을 보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자,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쓴 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however, 아이고 하지만 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글의 방향이 틀어질 테니까 the noise, 소음이요. 아, 이게 소리가 문제였구나. 자, 어떤 소음인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볼게요. of barking이니까 막 개 짖는 소리, yelling이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거, 공원에서 at night, 그것도 밤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가 so loud and disturbing. 여러분 so를 보시면 이제 습관적으로 저 뒤에 혹시 대절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지금 등장을 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크고 disturbing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해가 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그 소리가 저에게 방해가 돼서요. I cannot relax. 휴식을 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In my apartment. 제 아파트에서요. 그럼 사실상 더 읽으나 마나 이 글은 왜 썼겠어요? 근데 밤에까지 너무 이 애견공원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심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우리 한번 선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애완견 접종 일정을 확인하려고. 애완견 접종 이런 이야기 안 나왔어요. 애완견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하려고 이런 이야기 아니었고 2번 볼게요. 애완견 공원의 야간 이용 시간을 문의하려고 밤에 몇 시에 문 엽니까? 이 질문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잖아요.
3번 볼게요. 아파트 내 애완견 출입 금지 구역을 안내하려고 애완견 출입 금지 구역이 있다. 여기다.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안내하려고 쓴 글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4번이요. 아파트 인근에 개장한 애완견 공원을 홍보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선전하고 홍보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럼 5번인가 봐요. 애완견 공원에 야간 소음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고.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야간 소음 방지 대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구나? 5번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셨을 거고 이제 남은 구간은 훨씬 더 좀 빠르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Many of my apartment neighbors, neighbor, 이웃이죠. 저희 아파트 이웃들의 상당수가 also seriously complain, 또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this noise, 이 소음에 대해서. 즉 밤에 그 애견 공원에서 들려오는 소음이겠죠. I want immediate action.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I want. 나는 원해요. 이거 굉장히 강한 어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저는 immediate action, 뭔가 즉각적인 조치를 원합니다. To solve this urgent problem. 이 아주 시급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원해요.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온 since라는 접속사는요. 얘가 뭐뭐 때문에 하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Since you are the manager. 당신이 그 애견 공원의 관리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I ask you.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ask 목적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목적어한테 이제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귀하게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이런 의미예요.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치겠어요? To prevent the noise at night. 밤에 이 소음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제가 지금 귀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장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한 however 뒤에 나오는 단서 그리고 I want라는 단서를 통해서 목적을 쉽게 찾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 19번. 조나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리 이제 심경 변화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전반부에 나타나는 심경과 후반부에 나타나는 심경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앞에 읽고 아 전반부의 심경이 이거구나 라고 찾았으면 먼저 선지로 한번 가보세요. 한 90%의 경우에는 이미 전반부만 읽고도 정답이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우리 요 문항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ooking out the bus window. 자, 맨 앞에 이제 ing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얘가 동명사 ing 주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주어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분사 구문인 것 같죠? 자, 분사 구문은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어쨌든 looking out the bus window, 이 버스의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이 조나스라는 주인공이요. could not stay calm, 이렇게 침착을 유지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침착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럴까? He had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field trip. 이 field trip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장 학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Look forward to는 굉장히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니까 이 조나스가 이 현장 학습을 갖다가 굉장히 그동안 고대해 왔거든요. 벌써 심경을 나타내는 단서가 등장을 했죠. 어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뭐 심경은 기대하는 이런 거 아닐까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It was the first field trip. 이게 처음 있는 현장 학습이었거든요. For his history course. 이 조나스가 듣는 역사 강좌에서는 처음 가는 현장 학습이었어요. His history professor. 자, 이 조나스의 역사 교수님께서 had recommended it. 그 현장 학습을 갖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To the class. 그 학급에게. 그래서 조나스가 had signed up. 우리 sign up이라고 하면 이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접수를 한 게 아니고 enthusiastically 이 단어 아세요?
enthusiastically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저요 하면서 바로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매우 기다려왔고 지금 열정적으로 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구나 라는 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He was the first. 그가 첫 번째 학생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어떤 첫 번째 학생인지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To board the bus in the morning. 아침에 버스에 board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승을 한 첫 번째 학생이었대요. 우리 어떨 때 제일 먼저 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대될 때. 그럼 일단 전반부는 게임 끝났거든요.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선택지 지금 뭐가 보이나요? excited, 굉장히 흥분된, 들뜬이니까 이거 너무 괜찮고요. 이번에 indifferent라고 하는 거는 무관심한 거니까 거리가 지금 멉니다. 3번의 amaze는 놀란 거, 4번의 surprise 역시 놀란 거고요. 5번의 worried라고 하는 거는 걱정하는 거니까 역시 답은 1번이 제일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후반부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The landscape looked fascinating. 자, 그리고 그 landscape이니까 풍경이죠. 풍경도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자, 접속사 as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얘가 이제 시간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headed, 머리다 이러지 말고 어디를 향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잖아요. 이 알사스 지역을 향하는 동안에 밖에 풍경도 참 멋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Finally arriving.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ing로 시작하는데 얘도 분사 구문. 그래서 우리 주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마침내 그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After 3 hours on the road. 길에서 3시간을 보낸 후에니까 3시간이나 달려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연결사가 뭔가요? However,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대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감정일까? 실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진짜 그런가 볼게요. He saw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자, 이때 but은요, 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제 전치사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 빼고는 이렇게. endless, 끝없이 펼쳐지는 agricultural fields. 농경지니까 그냥 논밭. 이런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뭐야, 엄청 기대했는데 가서 봤더니 그냥 논밭이에요. The fields were vast. 그 농경지는 거대했죠. But, 하지만 hardly appealed. 여러분 hardly 거의 뭐뭐 않다인데 그냥 not으로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appeal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다 이런 겁니다. 그에게 조나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어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He had expected. 사실 이제 그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뭘 기대했어요? To see some old castles. 막 이렇게 오래된 성이나 또 historical monuments,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 막 이런 걸 볼 거야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But, 하지만 now he saw nothing like that awaiting him. 우리 이제 see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 ing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여기선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것이 awaiting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nothing이 붙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는 그와 같은 것,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걸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뭐 성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hat can I learn? 내가 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From these boring fields. 이 정말 지루한 논밭에서 내가 뭘 보고 배울 수 있겠어? 라고 Jonas said to himself.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혼잣말을 한 겁니다. With a sigh, 한숨을 쉬면서.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한 건 뭐예요? 굉장한 지금 실망감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ardly appealed. 아무런 매력도 없었다,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실망이라는 감정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선택지 1번의 뒤쪽을 한번 보세요. disappointed, 실망한. 역시 우리가 처음에 잘 골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thrilled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막 스릴이 넘치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horrified, 겁에 질렸다거나, relieved, 다행이다, 안도한다거나, confident, 자신이 있다거나,
지금 뭐 모두 다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경추론 문제도 그냥 마냥 읽는 게 아니라 전반부 단서 잡으시고 후반부 단서 확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20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봤더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제일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Probably the biggest roadblock.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거니까 이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제일로 큰 장애물이래요. To play for adults. 어른들에게 있어, 성인에게 있어서 이 우리가 놀이를 하는 데 있어, 놀이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is, 그게 뭐냐면 the worry, 다음과 같은 걱정이라는 거죠. 어떤 걱정인데 사실 우리는 그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제 동격의 대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걱정이냐면 They will look silly, improper, or dumb. 지금 이렇게 막 3개나 단어를 나열해 놨는데 수능 시험에서 항상 시간 모자르죠. 그러니까 나열된 것들 중에 제일 편한 거 하나만 가셔도 돼요. silly, 어리석은 거고, improper, 부적절한 거고, dumb, 우둔한 거니까 뭐 그냥 난 제일 앞에 있는 silly로 하겠어. 그럼 이제 silly 하시면 되죠. 아, 자기가 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진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래요. 그게 제일 큰 장애물이랍니다. 자, 만약에 뭐뭐 한다면요. If they allow themselves to truly play. 뭐 allow는 많이 보셨다시피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진짜로 놀게끔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좀 어리석어 보이면 어떻게, 멍청해 보이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건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글의 소재가 뭡니까? 예, 어른에게 있어서의 놀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인에게 있어 놀이가 수월하다 아니면 잘 안 된다. 장애물이 있다. 아니, 장애물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걱정이요. 그래서 성인이 제대로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놀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해줬어요. or 아니면 혹은 they think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It is irresponsible, immature and childish. 얘도 3개나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무책임한, 미성숙한, 그리고 뭐 굉장히 유치한,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제일 편합니까? 아, 무책임한 이거로 할까요? 아,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제가 앞에 it은 해석 안 했죠? 여기가 진짜 주어고요. 쟤는 앞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어입니다. To give themselves regularly over to play. 있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 자신을 놀이에게 그냥 다 내주는 거니까 놀이에 몰두하고 빠져드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놀이에 푹 빠지는 거, 이게 좀 무책임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대요. 계속 어른들이 놀이에 이렇게 몰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그저 지금 부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맞죠? Nonsense and silliness. nonsense니까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터무니없는 거 이런 거고요. silliness,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come naturally to kids. 아이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But, 하지만 they get pounded out. 원래 이제 pound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불시에 공격하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get pp, 뭐 bpp랑 마찬가지로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놀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막 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뭐라 그러지?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유치하게 노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가 어느 순간 공격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By norms,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규범인가요? 뒤에 좀만 더 읽어볼게요. Look down on frivolity. 지금 하단에 경박함이라고 각주 나와 있죠. 경박함을 경시하는, 여기서 경박함은 이제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결국 놀이예요. 그죠? 이렇게 노는 거를 갖다가 막 경시하는 그런 규범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된대요. 즉 어른이 돼서 노는 것에 대해 이렇게 사회적으로 편견이 많다. 계속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자, 이것은 특히나 그러하답니다.
누구한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For people.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Who have been valued. 지금 수동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가치 평가를 쭉 받아온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놓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냐면 for performance standards니까 어떤 그 수행의 기준을 놓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정체가 뭘까요? 앞에 동사 있는데 또 동사 나왔을 리는 없고. 그쵸? 얘는 PP로 지금 요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set by parents, 부모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or the educational system, 아니면 교육 체계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이렇게 정해진 그런 어떤 수행의 기준, 여기에 맞춰서 계속 평가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이 놀이라는 존재가 너무 다가가기 힘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or measured by, 아니면 혹은 여기 또 과거분사 PP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또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by other cultural norms, 이번에는 뭐에 의해서요?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문화적인 규범이란 건 어떤 거예요? that are internalized, 이미 다 내면화되어 있고, 그리고 no longer, 더 이상 질문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그런 다른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이런 어떤 기준들을 놓고 계속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에겐 놀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이거 지금 새로운 정보 하나도 없죠. 어른들에게 놀이란 너무 다가가기 먼 존재.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f, 만약에 someone has spent, 누군가가 his adult life, 자기 성인기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왔다면, 자, 근데 뭐 하면서 성인기의 삶을 보냈을까요? 이때 worried는 이제 PP가 되겠죠.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worried about always appearing, 항상 그냥 이렇게 보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자기의 성인기의 삶을 보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또 쭉 나열이 되어 있죠. respectable,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보이는가, competent, 능력이 있게 보이는가, and knowledgeable, 지식이 있게 보이는가. 이거 세 개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뭐가 제일 좋습니까? competent가 제일 편해요.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능력 있게 보일까? 항상 여기에 대해서만 걱정하면서 이 어른 시절을 갖다가 보낸 그러한 경우에는요, it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죠. 뭐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예요. to let go sometimes. let go는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become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ee. 이때 become은 요 to 부정사에 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다 내려놓고 확 놀기가 참 힘들더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 thing is this.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제시할 때 쓰는 어구입니다. You have to give yourself permission.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have to라는 표현 썼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 엄청나게 강한 어조 아닙니까?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담겨있는 문장 같아요. 눈 크게 뜨고 잘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permission, 허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허락? to improvise, 이 막 즉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미믹은 흉내내는 거고, take on a long hidden identity는 오랫동안 감춰진 나의 정체성을 취하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실 시간 없다고요. 이거 나열된 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내려놓고 막 마음대로 미친 듯이 노는 거,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스로가 놀 수 있는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다. 어른들이 다 내려놓고 노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럼 1번을 한번 보세요. 어른도 규범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놀이를 즐겨야 된다. 계속 어른이 내려놓고 놀지 못한다 이 얘기 하다가 맨 끝에 근데 어른도 그렇게 놀 수 있어야 돼 라고 끝냈으니 1번이란 선택지는 너무너무 괜찮죠. 그럼 2번은 어떠세요? 2번은 봤더니 아동에게 사회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아동에게 이렇게 해주자가 아니고요. 어른들아 이렇게 해라란 내용이니까
지금 아예 주체부터가 틀렸죠. 3번 보세요.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이런 이야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번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 달성에 매진해야 된다. 목표 달성이 아니고 지금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아니고요. 5번이요. 어른을 위한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놀이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이겠구나? 1번이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장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쉽진 않았지만 계속 같은 내용의 부연 반복이었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답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어렵게 생각하는, 그렇죠? 밑줄 친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물어보는 요 문항을 함께 갈 거고요. 이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물론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글을 읽던지 간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Any learning environment, 그 어떤 배움의 환경이든지 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Deals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s or only the improvisatory instincts.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때 instinct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를 본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database instinct는 또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instinct의 해석이 아니고요. database와 improvisatory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구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번역하기 좀 애매한 거는 사실 영문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적인 어떤 직관, 본능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해내는 능력 이런 것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다루는 그러한 학습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ignores, 이건 무시하는 처사래요. Only half of our ability, 우리 능력의 반쪽은 그냥 무시하는 처사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내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봤는데 학습의 환경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강조하고 개발시키고 deals with 다루고 하면 그거 절반만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절반만 하면 안 되죠. 성공적으로 다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It is bound to fail. be bound to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뭐 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취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답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요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지만 학습에 성공을 하겠네요. It makes me think of. 자, 이것이 목적어를 원형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재즈 기타 리스트를 갖다가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뭐야, 지금 학습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즈 기타 리스트 얘기가 왜 나왔어요? 뭔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는 것 같죠. They are not going to make it. make it 성공적으로 해내는 거니까 이 재즈 기타리스트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할 거래요. 만약에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음악 이론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많이 알고 but 하지만 don't know. 알지 못한다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How to jam in a live concert. 우리 ja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즉흥 연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에서 어떻게 즉흥 연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갖다가 잘 모른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렇구나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재즈 기타리스트의 얘기를 굳이 지금 우리한테 꺼낸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등장한 재즈 기타리스트는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와 또 즉흥성 중에서 뭐만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즉흥 연주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론만 빠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기타 연주자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잘 해낼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실패라는 이야기입니다.
Some schools and workplaces. 자, 일부 학교와 직장들은요, emphasize, 강조를 한대요. 뭐를? A stable, 안정된, rote to learn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학습이 된 이겁니다. 그냥 막 암기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된 게 rote learning이죠. 그 rote learned, 이 기계적으로 학습이 된 데이터베이스만을 강조를 한대요. 역시 우리가 아까 전에 딱 이렇게 유추해 냈던 게 맞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만을 강조할 경우에 they ignore, 그들은 사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를? 이 즉흥적인 instinct, 이런 본능, 이러한 어떤 기술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지금 동사 나왔는데 얘 동사일 리는 없고요. 아, 얘도 PP 과거 분사인가 보다. 우리 drill이라고 하면 drill로 막 뭔가 이렇게 땅을 뚫거나 벽을 뚫거나 할 때 쓰는 거잖아요. drill로 땅은 안 뚫나? 어쨌든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입된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에게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이나 이렇게 주입이 된 그런 아주 이런 즉흥성 있는 본능들, 이런 거를 갖다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만 강조하고 즉흥성은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reativity suffers, 뭐가 꽃 피우지 못하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꽃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some이 나왔죠. 일부는 이래요. 그럼 뒤에서 보통 뭘 찾아봐요? others, 또 다른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 여기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얘는 안 읽어봐도 알겠네. 데이터베이스만을 강조했다가 실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만 강조했다가, 그렇지, 이 즉흥성만 강조했다가 또 실패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Others emphasize, 또 다른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creative usage of a database, 이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창의적인 사용을 갖다가 강조를 해요. without ing는 이제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하지 않고요. install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설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fund up, 여기서는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해보죠. 애시당초에 많은 지식을 갖다가 설치하지도 않고 많은 지식을 갖다가 갖추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강조한대요. 아, 두 번째 경우는 창의성, 즉흥성만 강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They ignore our need. 자,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필요예요?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볼게요.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도 좋지만 지식의 깊이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Which includes, 자, 이것은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냐면 memorizing and storing a richly structured database. 우리 store라고 하는 게 저장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아주 richly, 풍부하게 잘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암기하고 저장하는 일을 또한 포함하고 있대요. 뭐가 이런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 쌤, 이거는 뭐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도 잘 외우고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You get people.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얻게 되냐, 만나게 되냐면 who are great improvisers. 이 사람들은 아까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주 즉흥적으로는 잘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But, 하지만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어떤 지식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즉흥성은 좋지만 깊이가 없대요.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 알 겁니다. 어디? Where you work. 우리 where절이 이렇게 따로 쓰이면 뭐뭐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실 거예요.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 이 사람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재즈 음악가 같죠.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니까. 그죠? And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Have the appearance. 겉모습은 갖추고 있을 겁니다. Of jamming.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즉흥 연주를 하는. 지금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in the end 결국 마침내에는 they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렇지, 지식의 깊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그들은 그냥 지적으로 air guitar, 공기 중에서 기타를 치고 있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에어 기타라고 하면 막 빰빰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연주하는 척 하는 이게 에어 기타죠. 그냥 기타 치는 흉내만 내는 거. 근데 지적으로 이렇게 기타 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있다. 어떻게 그냥 그 임시 변통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아는 척만 하고 있더라.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선택지로 가서요. 아, 그냥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하고 있네.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1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quiring necessary experience. 필요한 경험을 얻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hance their creativity. 자신들의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enhance, 이렇게 증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창의성과 경험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지. 지금 아는 것도 없으면서 척만 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2번이요. Exhibiting artistic talent. exhibit이라고 하면 이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술적 재능을 보여준답니다. coupled with. 이거는 이제 뭐과 커플이 된 이런 거니까 약간 어려운 한자어로 뭐 결부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olid. 굉장히 확고한 어떤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결부된, 음악에 대해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요. 3번이요. posing as experts. pose as. 뭐 인체하는 거예요. 전문가인 척 하는 겁니다. by ing 방법이에요. demonstrating their in-depth knowledge. 자신들의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을 갖다가 demonstrating 보여줌으로써.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얘도 틀렸고요. 4번 볼게요. performing musical pieces. musical pieces라고 하는 게 이제 음악의 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곡을 갖다 연주를 하는데 to attract a highly educated audience. highly educated니까 아주 고도로 교육이 된, 교육이 아주 잘 된, 많이 배운 그런 어떤 청중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음악곡을 연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진짜 음악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건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었죠. 그럼 5번인가 봐요. Displaying seemingly creative ability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자, PP가 들어가면 항상 뭐뭐 된, 이렇게 수식하듯이 해석하는 거 이제 앞에서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firm, 확고한 지식의 rooted, 뿌리를 두지 않은, 여기 낫이 붙었으니까 그런 seemingly라고 하는 건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만 보이는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확고한 지식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창의적인 척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던 내용이 이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제 글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깊이 있는 지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즉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근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를 재즈 기타리스트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글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22번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n retrospect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돌아보면, 회상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돌아봤을 때 it might seem surprising, 좀 놀라워 보일 수도 있대요. 뭐가? 이제 뒤에 뭐가 놀라워 보이는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Something as mundane as the desire to count sheep was. 그래서 이게 대절의 주어가 something이고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뭐 그 사이에 들어간 애는 다 꾸며주는 역할이겠죠. 이제 먼데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세속적인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정말로 세속적인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요? As the desire to count sheep. 이 양을 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처럼 이렇게 뭔가 세속적인 어떠한 것이 was the driving force. 몰고 가는 힘이니까 추진력이죠. 이게 추진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For an advance
as fundamental as written language. 또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렇죠? fundamental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근본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written language, 글로 쓰여진 언어만큼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발전에 있어서 이게 추진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좀 놀라워 보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막 count sheep, 양을 세고 이런 거는요 별로 이렇게 막 중요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written language, 막 우리가 언어로, 글로 뭔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대단한 발전에 driving force, 추진력이 됐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이렇게 글로 쓰여지는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욕구, 이것은 has always accompany가 이제 동반하는 거죠. 항상 어떤 경제 활동을 동반해 왔답니다. 아, 그럼 이제 소재는 확실하게 드러났네. 반복된 게 지금 글로 쓰여지는 기록. 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글로 기록하는 게 뭐랑 항상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가더라, 경제활동과 함께 가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글로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가는 관계래요. since, 자, 왜 그럴까? 이때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겠죠.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라고 하는 건 사실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unless you can clearly keep track of who owns what. keep track of는 이제 계속 추적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who owns what, 누가 뭘 소유했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라는 건 의미가 없죠. 아니, 여러분이랑 저랑 막 사과주고 돈 받고 뭐 돈 받고 다시 배 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누가 뭘 주고 그래서 뭘 받았고 앞으로 뭘 더 받을 게 있고 이런 게 아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 거래는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글로 뭔가를 기록한다는 게 줄 거 받을 거 요거 기록하려다가 생겨난 거네요. 그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as such, 뭐 얘는 그런 까닭의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한 까닭에 early human writing, 이 초기에 인간이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is dominated, 자, 지배를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by wheeling and dealing. wheel, 원래는 이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운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송과 거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거 앞에 말로 바꿔봐요. wheeling and dealing. 이게 뭐예요? 이게 economic activity, 이게 경제 활동이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들었는데. 자, 그래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또 더 친절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운송 거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a collection of bets, bills and contracts. 뭐 내기한 거라든지 bills, 청구서 주고받은 거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음, 이거를 기록하려다가 글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Long before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자, long before니까 한참 전에 이거잖아요. 이 proph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글을 갖게 되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글들이 등장하기 더 전 그 아주 최초의 모습은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뭐에 대한 기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이익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겁니다. 이익에 대해서 글로 작성해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얘도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것도 결국 economic activity,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In fact, 사실이요, many civilizations, 많은 문명이 never got to the stage, 이 단계까지 오지도 못한대요. 무슨 단계? 전치사 뒤에 ing가 지금 이렇게 두 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Of recording and leaving behind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기록을 하고, 그리고 leaving behind는 남기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는 이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뒤에서 뭐라고 꾸며줬거나 말거나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대단한 문학 작품 그 단계까지 못 가고 많은 문명에서 그냥 이렇게 경제 활동 기록하다가 끝난 경우도 많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읽은 김에 뒤에서 수식하는 거 마저 보죠. We often associate with the history of culture. associat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관짓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문화의 역사와 자주 연관을 짓는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는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What survives these ancient societies is. 자, 우리 what이니까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 그것이 for the most part a pile of receipts. 결국은 다 뭐더라? 한 무더기에 영수증이더라. 그럼 이때 영수증도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이요. 지독하게 반복하는 글이죠. If it weren't for the commercial enterprises 이랬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는 거는 멋멋이 없다면 여러분이 without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우리는 without이란 표현이 더 친숙하니까 이걸 써볼게요. 어떤 the commercial enterprises 상업적인 이런 enterprise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기업, 사업 이런 건데요. 상업적인 거래라고 하는 게 없다면 근데 이 어떤 상업적인 거예요? That produced those records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거래라고 하는 게 없다면 we would know far, far less about the cultures.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far, far less 비교급 앞에 far는 이제 훨씬입니다. 훨씬 더 조금밖에 몰랐겠죠. That they came from 자, 여기서의 그 they라고 하는 걸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치, 그 기록을 나타내는 거겠죠? 기록들이 나오게 된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적게 알 수밖에 없었겠죠. 잠깐만. 아니, 지금 상업적인 어떤 거래가 없다 그래서 왜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었다면 뭐도 없었을 것이고 글로 기록하는 행위도 없었을 것이고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모르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요지로 적절한 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죠. 아, 결국은 문자 기록과 경제활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번 선택지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이게 정확히 우리 했던 이야기잖아요. 2번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의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학이 꼭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으니 2번은 아니고요. 3번이요.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 지금 문자 기록이라는 내용 자체가 빠져 있죠. 4번이요. 종교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된다. 종교의 역사에 대한 글이 아니잖아요. 5번이요.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작가에 대한 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고마운 글이죠. 친절하게 계속 바꿔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23번. 우리 2부 시간에 마지막 지문 같이 볼 거고요.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As competent moral agents. 아주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막 응이에 태어나자마자 엄청 도덕적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nor, 얜 뭐라고 해석하시던가요? 뭐또 역시 아니다. 그래서 얘가 부정어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 주어 이렇게 이제 도치가 일어난 건데 이런 문법적인 것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죠.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또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In that state. 그러한 상태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태란 어떠한 상태겠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상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But somewhere in between.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0인 상태랑 100인 상태가 있다면 그 사이쯤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a bit of decency. decency라고 하는 건 예의라고 해서
각주를 줬죠. 약간의 예의라는 걸 익히게 되는 겁니다. that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은 그 약간의 예의에 대한 거겠죠. 그 예의라고 하는 게 qualifies. 얘는 이제 자격을 부여하다 이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서 in the community 어떤 공동체에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의가 정말 하나도 없다. 완전 0이다. 이런 사람은 사실 정상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노릇을 할 수가 없겠죠. 아, 우리는 어쨌든 약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 발전이라고 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contribute라고 하는 건 기여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과정에 기여를 하냐면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그 과정에 기여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의 바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however 이라는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한 걸 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줄 건가 봅니다. The interaction이니까 이제 상호작용이고요. Between nature and nurture. 일단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자연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highly complex,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타고난 거, 어떤 유전적인 거 이런 걸 가리킬 때 nature라는 표현을 쓰고요. nurture라고 하는 건 원래 말 그대로 하자면 길러내는 거, 양육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을 nurtur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는 유전 대 환경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유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발달 생물학자들은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가 이렇게 파악하다 이런 거니까 이제 막 파악을 시작한 것 뿐이에요. 뭘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Just how complex it is. 여기서 있은 그 상호작용이겠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막 파악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얘기는 왜 나온 것 같아요? 앞에 얘기랑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닐 거고. 아,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유전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환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복잡하더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습니다. Without the context 어떤 이런 맥락이 없이는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뭐 세포니, 유기체니, 사회적 집단,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환경이 없이는 그런 맥락이 없이는 DNA라고 하는 것은 is inert. 지금 이제 비활성의라고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DNA는 그냥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열된 것들이 이게 뜬금없이 무슨 조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없이는 DNA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yone,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 어떤 사람? Who says tha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된 거야. To be more, 뭐 하게끔, 도덕적이게끔. 다시 말해 그렇게 타고난 거야.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has an oversimplified view. over에서 simplify 된 거니까 과잉 단순화된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How genes work. 어떻게 유전자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이 둘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어느 한쪽 때문이야, 유전자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너무 지금 과잉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상호작용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유전자와 환경이 interact,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in ways that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대요. 이 뒤가 조금 복잡해요. 일단 구조를 좀 봅시다. make it nonsensical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참 터무니없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아니 뭘 터무니없게 만드는데요? to think, 생각하는 걸 터무니없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잠깐만, 쌤 근데 여기 it을 해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이때 이제 이런 it은 해석을 안 한다. 그래서 가목적어 it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뭘 터무니없다라고 그렇게 만드는지 여기 지금 진짜 목적어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계속 볼게요.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 도덕성 발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컴마만 일단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야, 이게 토론이 될 수 있다,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in terms of 어떤 측면에서요? 그냥 유전돼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해석을 다시 한번 이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말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쌤, 이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걸 터무니없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 터무니없게 만든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라고? 아이에게 있어서의 도덕적 발달의 과정이라는 게 유전대 환경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발달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It is really both. 아, 이거 두 개가 다 필요한 거구나. Or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nature through nurture. through가 통해서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유전이라고 하는 게 발현이 되는 거구나. 어쨌든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아주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도덕의 evolution and development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쵸? 이 도덕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요. 뭐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is a very long way off. 아주 먼 길이 떨어져 있습니다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선택지를 함께 볼 텐데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그치, 인간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e perspective.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도덕성의 어떤 진화라고 하는 거. 문화적 관점, 그 얘기 아니었잖아요. 2번이요. difficulties in studying이니까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입니다. 자, 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유전자의 어떤 진화적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아니, 지금 이게 유전자 얘기만 나와 있고 환경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3번 볼까요? increasing necessity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필요성이에요. 자, 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이를 as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자로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애를 이렇게 키웁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4번 볼게요. Nature vs. Nurture controversies in developmental biology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유전대 환경 사이의 어떤 controversies,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서의 이런 논쟁이에요? 발달 생물학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얘기 뭐가 빠졌어요?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게 빠졌죠. 자,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Complicated
gene environment interplay 아주 복잡한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 근데 도덕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빠짐없이 들어간 건 몇 번 선택지?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다른 독해 교재를 공부할 때보다 지금 이제 해설 강의다 보니까 좀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예비 수험생들이 보기엔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시험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의문 나는 부분은 다시 해설 강의와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